자, 저기서 말하는 이항은 항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항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죠. 항을 옮기는 것도 이항이고 항이 두 개인 것도 이항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항은 항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항 두 개를 거듭 제곱할 때 나타나는 그 정리, 그거를 부르는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세제곱하게 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의 세제곱. 그럼 a를 4번, a 플러스 b를 4번 곱하면 만들어진 항의 모양은 a를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곱해지는 게 a 4제곱이죠. 그 다음은 a가 3번, b가 1번이겠죠. 가로 4개 중에 3번은 a를 고르고 1번은 b를 고른 거예요. 아니면 a가 2번, b가 2번. 그 다음은 a가 1번, b가 3번. 마지막 b가 4번.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뭐냐는 거지. 그 개수. 그 개수는 가로 4군데 중에서 첫 번째는 다 A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다 A를 뽑는다. 한 가지. 그 다음은 A가 3번, B가 1번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여기서 만들 때 A 3번, B 1번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결국은 B를 어느 가로에서 뽑냐 차이점이잖아. B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 뽑아도 되고 여기 뽑아도 A 세제곱 B가 나오죠. 그럼 경우수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겠죠. 그럼 얘도 4가지 아닐까요? AB 세제곱은 A를 어디서 뽑냐의 차이점인 거니까 얘는 한 가지일 테고 그럼 얘는 몇 가지일까요? A 2번, B 2번 뽑는 케이스 6가지예요. A 2번, B 2번 뽑는 케이스가 AA, BB도 있고 그 다음에 AB, AB도 있고 BA, AB도 있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제 AB의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BBAA, BABA, ABBA 총 6가지 있어요. 이렇게 경우를 6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사실 얘는 무슨 경우가 같으냐면 윷놀이 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린 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각각 육가락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죠. 각 경우마다 항이 2개, 항이 2개, 항이 2개, 항이 2개. 육가락 하나당 앞뒤면 2개죠. 그럼 각각 2개씩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총 4번 곱했으니까 16번의 경우가 발생해요. 그 16번 중에 도, 개, 걸, 윷, 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따져보면 윷이나 모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씩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이런 거. 모두 앞, 모두 뒤, 혹은 모두 A, 모두 B 이런 식으로. 도와 걸은 이 케이스입니다. 3개 A, 하나 B. 그러면 3개 앞, 하나 뒤 뭐 이런 느낌. 얘는 하나 A, 3개 B, 하나 앞, 3개 뒤, 3개 뒤 이런 느낌으로 각각 4가지씩. 걔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예요. 그래서 기분 탓이 아니야. 윷놀이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같은 게 왠지 가장 자주 나오는 게 개처럼 보이잖아. 개가 기분 탓이 아니고 원래 경우상 제일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좀 있으면 근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나름의 규칙성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규칙성. 이 개념을 옮겨 놓는 거예요. 만약 두 개 항을 그냥 AB라고 둘게요. 그 두 개 항을 전체 n제곱한 식의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A 플러스 B 두 개 항을 전체 n제곱 했을 때 나오는 일단 항의 배열을 보면 기준을 내가 만약 A로 본다면 A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n번이에요. 그 다음은 A가 n번, n-1번, B가 1번. 그 다음에 A가 n-2번, B가 2번.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총 B가 R번이 뽑힌다면 나머지 A는 총 n번 중에 B를 뽑아낸 횟수를 뺀 나머지 n-r번. 쭉 이렇게 또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B가 n번, A는 없이 B만 n번 이렇게 되겠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이 개수가 실제로는 가지수인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이 경우의 수는 총 n번 중에서 B를 한 번도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B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개수는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b를 한 번 뽑아내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총 n번 중에서 b를 두 번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총 n번 중에서 b를 r번 뽑는 경우의 수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서 얘는 총 n번 중에서 b를 n번 모두 뽑는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죠. 지금쯤 두 개 항을 전체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과 그 개수를 정리한 이 식을 이항 정리라 부르고, 그때 만들어진 이 하늘색 숫자들 있죠. 그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들을 보통 이항계수라 불러요. 얘를 이항계수라 불러요. 그리고 지금처럼 A와 B를 뽑는 횟수를 이렇게 일반화시킨 이 모양, 이 항을 이항계수의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항이 몇 제곱이 나옵니다. 몇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요 항을 잘 뽑아서 이 앞에 붙은 하늘색 숫자를 잘 찾아내면 그게 그 만들어지는 숫자의 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게 이항 정리다. 그러니까 이 이항 정리를 좀 이따 보면 또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연결시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고, 일단 이 내용, 이항 정리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좀 길고 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역시나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식이고, 이 식을 자꾸 변형해서 또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의 전반적인 이해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주. 그 위에 이제 얘가 나오죠. 만약에 A는 그냥 A를 두는데 B자리 대신에 2B를 대입하고 N자리 대신에 4를 대입한다면, B에다가 2B를 대입하고 N에다가 4를 대입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바뀌겠죠? A 플러스 2B의 전체 4제곱은 4C0 A의 N제곱 플러스 4C1 A의 4제곱이죠? A의 3제곱, 그 다음에 2B의 1제곱 플러스 4C2 A의 제곱, 2B의 제곱 플러스 4C3 A가 1번, 2B가 3번 플러스 4C4 2B만 4번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좀 정리만 하시는 겁니다. 4C1은 1이고 여기는 4C1에 2가 곱해진 숫자, 4C1은 4죠. 2가 곱해진 숫자가 A 세제곱 B의 개수가 돼요. 얘는 8이 될 테고, 4C2 6이죠. 2의 제곱 4예요. 6, 4, 24가 여기는 A제곱 B제곱의 개수가 될 테고, 얘는 4 곱하기 8 32, 그게 AB 세제곱의 개수가 되고, 얘는 1이 되니까 B2의 4제곱 16이 B의 4제곱 개수가 된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봅시다. 자, 필수예제 5번 문제. 다음을 전개했을 때 x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찾으시오. 바로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연습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a를 a 플러스 b의 전체 n제곱이라는 이항 정리해서 저기 있는 a를 2x로 보시고 b를 y제곱으로 보시고 n을 4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 이항 정리는 최초에 있는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전부 다 배열하는 게 이항 정리라면, 이 문제는 그건 아니죠. 다 배열해서 전개하라는 게 아니잖아. 전개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항의 개수만 찾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배운 것 중에 이 항을 찾아내셔야 돼요. 식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특정 항을 원한다면 이항 정리의 일반항, 요거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 요 모양을 잘 기억해라. 일반항. 자, 그럼 이제 이거를 A를 누구를 잡고 B를 누구를 잡을지를 A, B를 누구를 잡을지는 판단했고, 그럼 R번이잖아요. R번. 두 개 항 중에 누구를 R번 뽑을지 이걸 잘 판단하고, 그럼 전체 가로 중에 이 R번 빼고 나머지는 얘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A, B 두 개 항 중에 누구를 몇 번 뽑을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왕 뽑는 R번이, 그렇죠? 모양상 아까 이렇게 됐잖아요.
NC R A의 n-r제곱 B의 r제곱 딱 이렇게 고정된 건 아닌데 이쪽 지수가 왼쪽에 있는 지수보다 간단하죠. 이 밑은 되도록이면 두 개 중에 좀 더 복잡한 밑에다가 r을 두는 게 좋아요. 복잡한 밑에다 r을 둬야 되지. 간단한 밑에다 r을 두게 되면 이거 밑도 복잡하고 얘도 지수도 복잡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계산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수를 간단히 갈 거면 두 개 중에 밑이 좀 더 복잡한 거. 둘 다 비슷하면 아무거나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게 쟤를 좀 더 복잡한 밑을 보고 쟤 위에 r을 둬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갖다 끼시면 돼요. 그럼 만약 내가 얘를 기준으로 했어. B를. 총 지금 가로는 4번이죠. 총 4번의 가로 중에 R번에 Y의 제곱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X라는 항은 4-R번을 뽑겠죠. 총 4번 중에 R번 뺀 게 얘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4CR은 개수가 될 거죠. 그 다음에 2에 4-R번도 개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X의 4-R제곱은 문자, Y제곱의 R제곱이면 Y의 2R제곱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G가 되어야 돼요. X세제곱, Y제곱. 딱 봐도 아래에다 1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럼 아래에 1 집어넣으면 얘가 X세제곱, Y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래 1 집어넣으면 4C1 곱하기 2의 세제곱 48, 32가 개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처음엔 조금 복잡해요. 한동안 정확할 때까지는. 그다음 2번 문제. 다음에 5제곱에서 X세제곱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이런 건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A를 3X 세제곱으로 보고 B를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차피 지수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N은 5 이렇게 보겠죠. 자, 이러고 다시 이 식에다가 적용합니다. 어차피 이항 정리의 일반형은 저기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누구를 R번 곱한지를 뽑아야 되죠? 누구를 R번 뽑을 건지. 상관없어요. 두 개 중에 누가 기준인지는 본인이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얘는 지수도 있고, 뭐, 앞에 있는 개수도 있으니까, 얘를 R번 뽑는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5-R번 뽑겠죠. 그럼 이제 씁시다. 총 5번의 가로 중에 R번에 얘를 뽑아내요. 3X 세제곱을 R번 뽑아. 그러면 나머지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5-R번 뽑겠죠. 이제 남은 건 개수가 될 것과 그 다음에 문자가 될 걸 분리하셔야 돼요. 개수가 될 것, 5CR은 개수가 될 거고 3의 R제곱도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은 X의 세제곱의 R제곱이니까 X의 3R제곱 곱하기 똑같은 밑이잖아요. 같은 밑 이거를 분비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R 붙입니다. 5CR 곱하기 3의 R제곱 곱하기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하죠. 4R-5 됐네요. 그럼 이게 항이 나타나는 문자가 될 텐데 그 문자가 X의 세제곱과 같아야 돼요. 그럼 4R이 8인 거니까 R값은 2가 되겠죠. R값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R값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X 세제곱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얘가 되겠네요. 그럼 R값 2를 여기다 대입하면 5C2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왜 웃어? 뭐 계산 잘못했니? 나도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하고 나서. 5C는 10 곱하기 3의 제곱 9. 정답은 90이 개수가 된다. 이해하시. 이게 처음에 여러분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아직은 이항정리 저 식 자체요. 요 앞에 있는 이 이항정리 식 자체가 머리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 저게 일단 먼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개항, 우리가 배우는 이항 정리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n제곱한 식을 정리하는 식이에요. 이걸 전개하는 식에 대한 표현법. 근데 이걸 전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은 a 플러스 b라는 가로가 총 n번 곱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가 곱해진 횟수가 총 n번, 가로는 n개를 뽑아내는데
이게 전개식에서 항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각 괄호마다 2개씩 항을 뽑는 게 아니고 1개씩 항을 뽑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 A 하나 뽑고, 여기서 A 하나 뽑고, 쭉 다 A만 뽑고, 여기다 A를 뽑았어요. 그럼 A가 총 N번 곱해지니까 A의 N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가로 N개 중에 맨 앞에서부터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는 A를 뽑고, 맨 끝에만 B를 뽑았다면, 그때는 A가 N-1번, B가 1번 곱해진 이 항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몇 번 있냐는 거야, 이런 게. 이런 게 몇 번 있냐라고 물을 때 결론은 B를 어디서 뽑느냐라는 경우란 얘기죠. B를 어디서 뽑아내느냐라는 거죠. 그럼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B를 한 번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총 N번 가로 중에서 B를 한 번 뽑는 경우라는 얘기는 B를 여기서 뽑는 경우도 있을 테고 B를 여기서 뽑는 경우도 있을 테고 쭉 가서 B를 여기서 뽑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B를 뽑아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누구냐면 총 N번 가로 중에 B를 한 번 뽑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면 적당한 예를 들어봐도 돼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우리가 잘 아는 항이거든.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개수를 내가 만약 지금처럼 조합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이 앞에 붙어있는 1은 어떤 개념이냐면 총 3개 가로 중에 다 A만 뽑겠다는 얘기예요. 총 3개 가로 중에 다 A만 뽑겠다는 얘기는 B는 한 번도 뽑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A를 기준해서 하는 거니까 3C3이라 쓰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3C3이나 3C0이나 답이 똑같기 때문에 의미상 앞에 표기법상 앞에 숫자 잡고 뒤로 가면 크는 개수로 써주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플러스 여기는 총 3개 가로 중에 B를 하나 뽑겠다는 얘기지. 근데 B를 어디서 뽑냐면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경우가 3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총 3개 가로 중에서 B를 어디서 뽑습니까? 라는 경우가 3C1이라는 얘기죠. 3개 가로 중에서 B는 한 번 뽑겠다는 거니까 이 3개 중에 B를 어딘가 한 군데 여기든 한 군데에서 B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3A 제곱 B의 줄여서 여기는 이걸 말하고 여기는 이걸 말하고 그럼 얘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숫자의 의미는 B를 뽑는 횟수거든. 그럼 얘는 B를 뽑는 횟수가 총 3번 중에 2번의 B를 뽑겠다는 얘기죠. 가로 3개 중에 이렇게 B 2개, 이렇게 B 2개, 아니면 이렇게 2개. 그게 3번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여기는 1은 총 3개 가로 중에 모두 다 B만 뽑는다라는 경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개수를 쓰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항을 안 뽑는 경우, 하나 뽑는 경우, 2번 뽑는 경우, 3번 뽑는 경우. 그럼 뒤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B를 안 뽑는 경우, B를 한 번 뽑는 경우, B를 2번 뽑는 경우, B를 R번 뽑는 경우, B를 N번 뽑는 경우. B를 기준해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배열하는 이 형태를 이항 정리라고 부르고 요 가운데 이렇게 일반항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항을 만드는 이유는 얘는 어떤 특정 숫자가 들어왔을 때고 문제마다 특정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 달라질 걸 대비해서 이렇게 문자화한 거지. B를 R번 뽑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럼 나머지 A는 총 N번 중에 R번 뺀 N-R번 뽑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항을 모양을 일반화시킬 수 있고 얘를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이 개념을 알고 이제 일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AB라는 게 꼭 AB를 뜻하는 건 아니야. 앞뒤 2개 항을 뜻하는 거니까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에 여기다 쓸게요. A 플러스 B의 전체 N제곱을 정리하시오 그러면 NC0 A의 N제곱 B의 0제곱 플러스 NC1 A의 N-1제곱 B의 1제곱 NC2 A의 N-2제곱 B의 제곱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NCN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AB 자리 대신만 이걸로 바꿔 끼겠다는 얘기예요. A 자리에 EX를 대입하고 B 자리에 Y제곱을 대입하고 N 자리에 4를 대입한 결론이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배열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총 4번의 가로 중에서 뒤에 있는 y제곱을 한 번도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뽑으면 2x만 4번 뽑겠다. 플러스, 물론 이 뒤에 원래 정의대로 하면 y제곱에 0제곱이 필요한 건데 어차피 0제곱은 1이니까 생략하는 것 뿐이에요. 생략, 이렇게. 그럼 여기는 총 4번 중에서 한 번에 b를 뽑아요. 한 번에 b를 뽑아. 한 번에 b. 그럼 2x 한 번에 b니까 y제곱을 한 번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2x는 3번 뽑겠다. 플러스 총 4번 가로 중에 2번의 y제곱을 뽑겠다. 그러면 2x는 2번 뽑겠다. 플러스 총 4번 가로 중에 3번의 y제곱을 뽑겠다. 그럼 2x는 한 번 뽑겠다. 마지막에 총 4번 가로 중에 4번 모두 다 y제곱만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2항 정리야. 그러니까 항을 만약 다 배우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배우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얘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x세제곱 y제곱의 개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라는 얘기지. x세제곱 y는 얘는 x 4제곱 나올 테고 얘는 x제곱 y 4제곱 나올 테고 얘는 xy 6제곱 나오고 얘는 y의 8제곱 나오는데 이 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수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4c는 4가 되고 곱하기 2x의 세제곱 8x의 세제곱 y제곱 곱했더니 32x 세제곱 y제곱. 그래서 x세제곱과 y제곱 하는 개수는 32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구하기가 너무 귀찮잖아. 다 배열한 다음에 찾자. 이거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럼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요거 정리하면 되겠네. 이러기엔 시간이 너무 많고 사실 이런 항들은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항만 찾으려면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항 정리 일반항. 가장 이 항들을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대표항인 거지. 이항 정리를 표현했을 때, 이항들을 나타내고 전개식을 표현했을 때 내가 원하는 특정항을 대표하는 항이에요. 이 대표항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서 뭐만 하냐면 A가 2X라는 것, B가 2Y라는, Y제곱이라는 것, N이 4라는 것, 요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갖다 끼는 거야. 총 4번의 가로 중에 R번의 Y제곱을 뽑겠다. 나머지 그럼 2x는 n-r번, 4-r번을 뽑겠다. 이렇게 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개수가 될 거 상수가 되고 분리하는데 4cr은 아마 숫자일 테니까 개수로 표현하고 2에 4-r제곱도 어차피 숫자가 되겠죠. r만 알아내면. 근데 여기 있는 x의 4-r제곱과 y의 2r제곱은 문자가 될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 문자가 요 모양이 돼야 되거든. x세제곱 y제곱. 그러려면 r값에 얼마를 줘야 되냐면 1 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r에 1을 딱 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항의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얘네가 r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이 항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r에다 1을 대입했더니 41 곱하기 2의 세제곱. 그래서 얘가 3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그렇게 놓고 따지면 얘도 크게 다르진 않다는 얘기죠. A값이 3x의 세제곱이고 B값을 x의 마이너스 1제곱 보고 n을 5로 보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랬을 때 x 세제곱 개수를 만드는데 아까 처음에 풀이할 때는 얘를 약간 내가 r번 뽑는 개념으로 했었죠. 그럼 얘는 총 5번 가로 중에 r번 뺀 나머지 5-r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반대로도 돼. 내가 만약 여기를 기준한 거죠. 뽑아내는 횟수를 얘냐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조합상 NCR과 NCN-R은 같거든, 계산이. 4C3과 4C1이 같잖아. 그 계산이기 때문에 얘를 R번 뽑냐, 얘를 R번 뽑냐는 어차피 이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네가 원하는 쪽에다 R을 잡아주면 돼. 뽑는 횟수를. 좀 전 풀이는 얘를 R로 잡았는데, 그럼 내가 만약 얘를 R로 잡는다면, R번 얘를 뽑아. 그럼 얘는 5-R번을 뽑아야지만 총 5번을 뽑게 되겠죠. 따라 아까 좀 했던 이항계수 일반항을 떠올려야 돼요. 총 5번의 가로 중에 R번의 얘를 뽑는 거예요. x-1제곱을 R번 뽑아. 그럼 나머지 3x의 세제곱을 5-R번 뽑는다. 이게 이제 이항 정리 일반항이라는 얘기죠. 특정항을 찾기 위한 대표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개수가 될 것과 문자가 될 거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얘는 당연히 숫자가 될 거라 앞으로 일단 빼놓고, 얘도 숫자가 될 거라 3의 5-r제곱을 앞으로 빼놓고, 대신 얘네들이 이제 문자가 되겠죠, 나머지는. x의 세제곱의 5-r제곱이면 15-3r제곱 곱하기 x의 -r제곱이 되지. 그 얘네를 붙이는 거야. 그럼 x에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가 덧셈됨에 따라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수가 얼마이길 바래요. 저기 3이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아래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게 12가 나와야 되니까 R값에다가 3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래 3을 넣으면 이 지수가 딱 3으로 이렇게 바뀌어 올 거라는 얘기지. 아래 3 집어넣으면. 그럼 얘가 아래 3이면 여기도 아래 3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5C3 곱하기 3의 제곱. 5C3은 5C2랑 같죠? 5C가 아까 계산한 10이었고 3의 제곱은 9니까 개수는 얼마가 붙더라는 얘기죠? 90이 붙더라.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배울 때는 좀 헷갈려요, 이게. 근데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을, 이쪽은 좀 시간이 없어도 연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1번, 2번 푸시고 여기 맨 밑에는 3번 이렇게 세 문제를 지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또 답이 갈렸기 때문에 다음을 전개했을 때 x는 4제곱 개수를 구하시오. a와 b가 뭔지, 그 다음에 총 n이 뭔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a를 x제곱으로, b를 얘는 5 곱하기 x의 -1제곱 이런 느낌으로, n은 5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적용하는 거죠. ncr a의 n-r제곱 b의 r제곱.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를 a로 보냐 얘를 뭐 b로 보냐, 아니면 바꿔서 얘를 b로 보고 얘를 a로 보냐, 아무 관계 없다. 그냥 의미상 이렇다는 것 뿐인 거니까 네가 뽑는 횟수를 정의할 때는 두 개 중에 항이 좀 모양이 좀 불편한 거 있죠. 걔를 r로 잡아주는 게 좋은 거니까. 이제 해봅시다. 총 몇 번의 가로이면 5번의 가로 중에 r번 뽑아. 근데 이 r은 나와 있는 항 중에 좀 불편한 항을 좀 주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좀 더 불편해 보이죠? 5x의 -1제곱 여기에 r제곱, 그럼 나머지 x제곱에 5-r제곱.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항이 될 것과 그 다음에 개수가 될 걸 분리해야 되죠? 이건 개수, 여기도 개수, 나머지는 항,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분리해서 5cr, 그 다음에 5의 r제곱, 이 개수, 그 다음에 항이 될 것, x에, 이거 곱하면 얼마죠? 10-2r.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10-3r. 걔가 얼마? 4. 따라서 r 값은 2가 괜찮겠죠. r에다 2를 주면, 여기가 4로 바뀌어요. 이렇게. 따라서 이만큼이 x 4제곱의 개수가 된다. 얼마를 대입하면? r에 2를 대입하면 5c2 곱하기 5의 제곱 10 곱하기 25, 그래서 25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찾으시오. 자, 이거는 좀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약간 노가다를 때리는 건데, 여기에 제곱, 여기에 5제곱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x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x제곱이 나오려면 이쪽에서 x제곱, 여기서는 상수, 여기서는 x, 여기도 x, 여기서 상수, 여기서는 x제곱. 이게 세 가지 케이스예요. 각각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따져서 각각 나온 개수를 덧셈하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예를 든다면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총 2개 가로 중에, 근데 이거는 이항 정리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제곱 정도인데 여기서 x제곱 나오는 건 얼마예요? 4 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여기만 계산해 주면 돼. 여기 상수 나오려면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상수 나오려면 1만 몇 번? 5번 이렇게. 이렇게 4x제곱이 나오죠. 이번 여기서 x 뽑고 여기서 x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x항이 나올 수 있니? 저는 x항이 못 나오잖아. 한 구조상 x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얘가 x항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곱해서 x 제곱이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이런 항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상수는 1을 4번, 1을 2번, 1 곱하기 여기서 x 제곱, 여기서 x 제곱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항정리 써봅시다. 총 4개 가로 중에서 몇 번인지 몰라요. 몇 번에 뭔가, 2개 항 중에 뭔가를 뽑아내. 근데 x분의 1이 x보다는 좀 더 복잡하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r번 뽑아. 그럼 x항은 총 4번 중에서 얘를 뽑아낸 횟수 뺀 나머지.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4cr 곱하기 x에 이제 나머지 개수가 될 건 없고 다 항이 되겠죠? 얘랑 덧셈하는 거니까 4-2r. 걔가 2가 되는 숫자. 따라서 r은 얼마? 1. 아래 1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4c1 곱하기 4c1이 개수가 되니까 얘도 4.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 4x제곱, 얘도 4x제곱이 나오겠죠. 둘을 더하면 8x제곱, x제곱 개수는 8이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책은 이렇게 잘 설명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풀이라고 해서 보통 나오고, 보통은 책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쨌든 분리하긴 해요. 얘 따로 분리합니다. 얘는 제곱이라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지만, 이게 제곱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해볼게요. 앞쪽에서 이항정리 쓰는데, 총 2번의 가로 중에서 r번의 x제곱을 뽑아요. 그럼 나머지 2는 2-r번 뽑겠지. 두 번째, 여기서는 곱하기니까 어차피 곱하기니까. 두 번째 가로에서는 총 5번의 가로 중에 뽑는 횟수를 앞쪽과 똑같이 r번 하게 되면 이게 안 되겠죠? 이 r은 최대 커버에 2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r은 최대 5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 r과 이 r은 다른 r이죠. 그러니까 다른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s 이런 거. 왜 s인가요? 알파벳 다음, r 다음에 s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앞에 뽑는 횟수랑 뒤에 뽑는 횟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은, 2x는 각각 몇 번 뽑을 것입니까? 이게 좀 복잡하죠? 얘를 s번, 그럼 얘는 5-s번 이렇게. 근데 개수가 될 것과 문자가 될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개수가 되겠죠? 2cr. 얘는 개수가 될 겁니다. 2분의 2-r. 여기 문자가 되겠죠? 여기 개수가 되겠네요. 5cs. 1은 곱하나 많으니까 그냥 생략합시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문자만 남았죠. 문자는 x에 2r 제곱. 여기는 x에 2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2가 있었어요. 곱하기 2의 s제곱까지 여기까지가 개수가 되고, 그 다음에 x에 여기 문자 2r 제곱. 여기 문자는 x의 s제곱이니까 플러스 s.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더 쓰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좀 복잡하지만 아까는 항을 막 배열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식 하나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식 하나로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남은 거는 이게 2가 돼도 찾아야 돼요. 얘가 2가 되는 케이스. 근데 R과 S는 R하고 S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뽑는 횟수잖아. 안 뽑아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뽑고 2개씩 뽑고 3개씩 뽑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고 0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R과 S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1을 만들어야 되는데 R에 만약 0 집어넣으면 S는 2가 되고, 두 번째 R에 1 집어넣으면 S는 0. 이거 말고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없겠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개수만 정리해주면 되죠. R이 0, S가 2일 때는 이게 개수였잖아요. R이 0, 2C 0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S가 2, 5C 2 곱하기 2의 4제곱 2의 제곱. 됐습니까? 네. 여기는 R이 1, 그래도 R에 1 집어넣으면 2C1 곱하기 2 곱하기 S가 0, 5C0 곱하기 2의 0제곱. 됐어요? 네.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160. 여기 계산해보면 얼마? 4. 합치면 아까 보면 잘못했나 보다 그러면? 1번인데 2번을 계산했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x제곱 구할 때 2번씩에다가 구해서 x제곱 아, 그냥 둘을 섞어서 풀었다니? 네. 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첫 번째 노가다로 풀지 아니면 이렇게 식 하나지만 좀 문자식을 두 개 둬야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분리되겠죠. 이걸 할지를 이제 본인이 이건 역시나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이런 것도 계산할 때 x제곱하면 항이 나올 수 있는 배열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이게 x제곱이 아니었고 만약 x6제곱 이러면 그때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6제곱 만들려면 6차, 상수, 5차, 1차, 4차, 2차, 3차, 이 너무 많이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배열하는 거는 봐서 차수가 높지 않네? 구하는 거에 차수가 높지 않네? 그러면 약간 노가다 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차수가 좀 높네? 항이 복잡하네? 그러면 아, 이거는 이항 정리를 쓰는 게 좀 좋으니까 자꾸 이게 이항 정리, 노가다 떼는 건 여름에 할 수 있을 거고 이항 정리하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이걸 집에서 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이런 것도 상수항, 여기까지 빨리 합시다. 상수항. 근데 이거는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에 거는 거듭 제곱이 아니잖아. 정확히 말하면 이항 정리가 아닌 거예요. 뒤 거만 신경 쓰면 돼, 뒤 거만. 그럼 첫 번째, 이제 케이스만 분류하면 되죠. 앞에가 1일 때 뒤에 이것. x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을 정리하는 경우와, 그다음 두 번째, x제곱을 뒤에다 분배하는 케이스. 여기다가 분배하는 케이스. 이거 두 가지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 상수항 만들려면 여기서 뭐 만들면 되죠? 상수항을 찾으면 되죠. 여기서는 상수항 찾으면 돼요. 그럼 이제 상수항 찾으려면 총 4번의 가로 중에서 몇 번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뽑을 것이냐. 그러면 4-r번은 x를 뽑겠다. 그러면 4cr이 개수가 되고 x의 4-r, -r, 4-2r. 이게 0 돼야 되겠죠. 지수가 0이 돼야 이게 이 문자가 없어지고 이 개수만 남아서 상수항이 될 테니까. 그럼 r 값은 2. 여기 r 2를 대입해요. 4c2. 4c2는 6이죠. 그러니까 처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6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쪽에서는 여기 x제곱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를 곱해야 2를 곱하면 상수항이 나오나요? x제곱분의 1항 혹은 x의 마이너스 2제곱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항 정리를 써주면 돼요. 총 4번의 가로 중에서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r번, 이 r은 위에다 헷갈리니까 딴 걸로 합시다. s번. 그 다음에 x를 4-s번. 여기는 s 이렇게. 그럼 계산 규칙은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냥 똑같이 베껴 쓰시면 되겠네요. 베껴 쓰면 4cs, x의 4-2s. 이게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그럼 이게 x는 얼마죠? 3 주면 돼요. 그래서 3 주면 4c3. 4c3은 4c1. 얘는 4. 결론 여기 상수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6. 여기 상수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4. 둘 합치면 왜 합쳐야 돼요? 두 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둘 합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수항은 10이 정답이다.